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 반도체 K-방위 산업의 세계적 진출 전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역기능과 순기능에 의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극심한 인플레에 의해서 고심 끝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RA, 즉 인플레 감축 법에 대한 그 서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7,900억 달러, 한화 약 1,000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미국 경제를 정상화시키고자 지금 이러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석유를 줄이고 친환경 전기차를 만들어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로 석유를 안 쓰고 정말로 안정된 경제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미국은 전기차를 50%를 전기차로 더 바꿔라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기차 한 대당 생산할 때마다 미국 부품을 갖고 생산을 하는 업체에 대하여서는 1,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려서 일본이나 독일이나 전기차를 생산하는 생산국들은 이 미국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말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촉진되고 확산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이미 전기차를 국산화해서 이미 112%라는 급신장을 해서 세계 판매 랭킹 1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이러한 지원을 못 받고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생산하는 타국들에게 이런 혜택을 뺏김으로 말미암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는 나라들도 있지만 또한 조건이 맞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그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순기능과 역기능 잘 되는 기업도 있지만 또한 정책에 의해서 안 되는 기업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차를 50% 생산해서 석유를 감축시키자 하는 이런 정책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러시아는 기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러시아가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5년 후에 전기차로 다 바뀌어서 기름을 쓰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결국에는
러시아는, 푸틴은 다른 야심을 갖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전쟁이 일주일이면 끝난다 이렇게 했으나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막대한 지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나토국들이 막대한 지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6개월 이상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 반도체 시장을 위해서, 미국의 그 반도체 안정 정책으로 미국을 따라와라. 이러한 그 미국의 반도체 안정 정책을 수립해서 366조 2,800억 달러라는 지원을 해서 모든 세계 공장들을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므로 말미암아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25%의 세금을 감세해주는 이러한 혜택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반도체를 갖고 세계를 향해서 진출하고 있는 삼성은 평택에 130조 원의 그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바이든 정책에 의해서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세금에 감면을 하면서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면에 한국의 이 K방위 산업체는 폴란드가 25조라는 엄청난 이 한국의 무기를 수입해 감으로 말미암아 동유럽 국가들은 지금 관심을 갖고 모두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어째서 이와 같이 한국과 엄청난 그 무기를 계약하게 되었는가? 첫째, 한국 무기는 저렴하고, 독일은 탱크 한 대를 제조하는데 200억이 들어가는데 한국은 100억이면 탱크 한 대를 옵션까지 포함해서 조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은 생산 능력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탱크를 무려 980대를 주문했는데 미국도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40%의 무기를 전 세계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년 내지 5년 이전에는 그 수주를 생산해서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면에서도 또 비싸고 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로 말미암아 초청을 받아서 최초로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폴란드 대통령이 결국에는 한국과의 무기를 수입해 갈 것을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탱크가 980대고 독일은 탱크가 200대밖에 안 됩니다. 불란서, 이태리 다 합쳐서도 900대를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장갑차를 한국으로부터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한국의 전차는 성능도 뛰어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연비도 적지만 성능이 뛰어나서
수륙전에도 용이하며 물속으로도 갈 수 있는 그 탱크, 물속에서 나와서 바로 사격을 할 수 있으며 탱크의 그 마력은 1500마력에다가 그리고 속도는 70km. 보통 다른 나라들의 그 장갑차를 보면은 40km가 고작인데 우리 우리가 폴란드에다가 수출하는 K2 전차는 속력이 70km와 또한 언덕도 무난하게 그 탈취해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화력이 좋고 또한 이 순간 사격에 임해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그 장갑차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갑차를 폴란드는 980대를 주문했고 그리고 자주포 K9 자주포를 우리는 대당 한 50억 원으로 환산하고 있지만 자주포를 현재 이 자주포를 폴란드에서 648문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FA-50 전투 비행기 항속 마하 1.2 그리고 공중에서 급유를 할 수 있으며 최첨단 전자 장비를 장착하고 있어서 어떠한 목표물도 공격 가능한 이러한 그 전투기를 48대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25조 원에 상당하는 이런 국산 무기를 계약함으로 말미암아 폴란드는 엄청난 그 국방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이 가까운 인접 국가로서 형제 국가로서 폴란드에 있는 모든 그 장비 또한 군사 장비는 2조 4천억에 상당하는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유럽 국가들은 폴란드가 이와 같은 군사 장비로 막강한 전투력을 향상시키게 될 때 세계 모든 나라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한국은 짤막한 6.25 사변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날 40년 동안 초총 하나 없던 이 국산화 장비에서 40년 동안 우리는 남북 간에 대치를 하면서 이 무기를 이렇게 생산하고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에 탁월한 그 전문가들의 연구와 연구 끝에 오늘날에 이러한 K 방위 산업을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K 방위 산업에 대한 세계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두 번째, 성능이 우수하고 K2 전차는 수륙전, 물속에도 떠다닐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1500마력의 속도가 70km에 달하고 명중률이 높고 화력이 좋고, 그리고 발사 속도를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한국의 K2 전차의 특수한 우수한 기능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차보다도 월등하게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K9 자주포에 대한 성능은, K9 자주포는 사정거리가 100km고 1분에 6발을 장착해서 발사할 수 있고, 그리고 자동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자동화로 해서 결국에는 사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영국과 기술 제휴를 해서 곧 K9A2 자주포가 곧 나오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F-50 전투기는 공중구비가 가능하고, 그리고 항속도가 마하 1.2에 상당하는 아주 쾌속 전투기이며, 그리고 모든 최첨단 장비를 장착하고 있어서 어떠한 목표물도 명중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우수한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이미 미국에도 수출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를 해본다면, 독일은 2차 대전 때는 독일이 전차군단이라고 해가지고 5,000대의 전차가 있었지만, 지금 한 50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노화돼서 소멸되고, 또 이런 고물 전차들은 그 주변 국가에 전부 거의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현재 독일은 200여 대의 전차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차가 2,000여 대, 자주포가 1,000여 문. 그래서 한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이러한 장비를 지니고 남북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8월 달에 K 방산무기 전시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이 국산 무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의 정상 또는 간부들이, 국방 간부들이 43개국에서 대거 몰려들어서 우리의 시범을 보고, 화력의 시범을 보고 찬사를 금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K 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40년밖에 되지 않는 이런 방산업의 출발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최첨단의 기술진들이 노력과 노력을 거듭해서 오늘날에 이러한 훌륭한 성능의
이 방위 산업을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국내용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글로벌로 눈을 돌려서 우리는 국제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데 박차를 가해서 외국의 선진국의 이러한 그 무기와 비교를 해서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서 결국에는 선진국에 못지않는 그런 성능과 훌륭한 기능을 가진 그 무기를 만들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첨단 무기로 개발한 그 신제품으로서는 우리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K11 소총이 있는데 이 소총은 창문을 뚫고 가서 창 뒤에 있는 적을 섬멸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 또한 여기에 전자장비를 탑재해 가지고 야간에도 야간 정찰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을 나는 어뢰, 홍상어라는 그 어뢰가 있는데 공중으로 수직으로 발사시켜서 우리는 잠수함이 어딘가를 탐지하고 있다가 잠수함을 바로 종조준해서 폭파시킬 수 있는 훌륭한 성능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홍상어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안창호라는 그 잠수함이 있습니다만, 잠수함을 개발해서 여기에서 IBCM 그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능도 성공을 해서 훌륭한 이러한 앞으로의 그 방위 산업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병사가 있는데 우리는 로봇 병사가 세계적으로 한 2만 개의 로봇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한국도 로봇 병사를 만들어서 결국엔 로봇으로 그 지뢰 탐지기라든가 또한 적의 또 이러한 수색과 적을 섬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이런 로봇을 지금 개발해서 로봇으로 간접적인 그 전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우리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의 방위 산업은 날로 급신장해서 우리는 40년 동안에 방위 산업이 10위에서 껑충 뛰어올라서 지금 5위에서 4위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방위 산업을 육성해서 세계 최첨단 무기가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세계적으로 수출이 된다면 한국의 그 경제는 점점 성장 발전 일로에 진출해 나갈 것을 우리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한국의 방위산업, K-방위산업은 날로 진출하고 날로 향상해서 세계를 초토화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